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연금과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연 5%에서 4%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솔립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연금과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연 5%에서 4%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법과 장애연금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연금과 기초연금에 적용하고 있는 재산 소득 환산율이 완화됩니다. 소득 환산율은 재산이 있을 때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 재산에 곱하는 비율로 재산을 기대여 명 동안 사용한다는 연금화 방법,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산출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장애인 연금과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 상정 시 소득 환산율을 연 5% 적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기대여 명이 증가하고 있고 주택연금, 농지연금 환산율 등이 감안해 이달부터 연 4%로 낮춰 적용합니다. 소득 환산율은 5% 적용할 때는 보유재산을 20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했으나 4%로 개정해 적용함에 따라 25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소득 환산율 완화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10만 명이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중증장애인은 약 1,500명이 추가로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립입니다. 오는 3일 토요일부터 동네 의원과 약국, 치과 등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가 오후에서 오전으로 확대 시행돼 토요일 오전에 동네 의원을 찾는 환자는 진료비를 지금보다 더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동네 의원서 진료받을 경우 5,200원의 초진비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오전 9시부터도 같은 비용을 내야 하며 약국의 경우 조제비를 4일치 기준으로 180원 더 내야 합니다. 한편 토요 전일 가산제는 주 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무 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 등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10곳 중 3곳은 성면 노출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환경부의 노유자 시설 건축물 성면 조사 현황 자료에 따라 노유자 시설 6,200여 곳 중 1,800여 곳이 성면 건축물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성면 건축물은 성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성면이 함유된 분무제, 내화 피복제가 건축자재로 사용된 시설로 성면은 소량이라도 폐에 들어가면 호흡기 질환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장애인, 노인 등이 성면에 노출되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전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달 29일 세계 심장의 날을 맞아 심뇌혈관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을 권고했습니다. 9대 생활수칙은 금연과 절주, 건강한 식단, 적절한 운동, 적정 체중 유지 등입니다. 특히 질보는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은 발생 즉시 재관류 치료가 가능한 전문 의료기관에 내원해야 하나 뇌졸중 환자 중 권장 시간인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는 경우는 전체 환자 중 50% 미만이고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률과 재발률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질보는 심뇌혈관 질환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시간이 생명인 만큼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고 가까운 큰 병원 응급실을 찾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면역질환인 대상포진이 50대 이상 여성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포진 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상포진 환자는 지난 2009년 45만 명에서 지난해 64만 명으로 증가해 연평균 7.3%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대상포진으로 진료를 받은 여성은 39만 명으로 남성이 25만 명인데 반해 1.6배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6만 5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와 4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공단 병원 관계자는 대상포진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진 환자, 심하게 피곤한 사람에게 잘 발생한다며 규칙적인 운동과 생활 습관 등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얼마 전 국가의 방위를 책임지는 군인이 출근길에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하다 달려오던 트럭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국내의 한 기업 회장이 숨진 군인의 가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이른 아침 1차로 쪽에 한 여성이 누워 있습니다. 곧이어 뒤따르던 운전자가 차량을 멈추고 길 한가운데 쓰러진 여성에게 뛰어갑니다. 얼마 전 경기도 부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여성을 구하다 숨진 구조자가 특수전사령부 9공수여단 소속 고 정연승 상사라는 사실이 TV뉴스와 인터넷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에 국내 중견기업인 국보디자인 권송성 회장이 지난 25일 고 정연승 상사의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권 회장은 유가족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 훌륭하게 잘 살아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 정 상사가 지난 16년간 특전사에 복무하면서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활동과 매달 10만 원씩 후원한 것과 관련해 권 회장은 고 정 상사가 남몰래 나눔과 사랑을 실천한 것에 큰 감동을 받았고 고 정 상사의 뜻이 남다른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권 회장은 지난 2013년 서북도서를 수호하다 희생한 장병들을 위해 1,000만 원을 해병대에 전달했고 이외에도 남북 정상회담 성공기원과 경의선 철로 연결공사 때 남북협력기금으로 각각 1,0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우연히 본 특전사 공수훈련 모습에 반해 특전사에 입대한 고 정연승 상사. 국민들은 고 정연승 상사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복제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구직자가 많은 곳에 찾아가 상담하고 또 소개도 해주는 경기도의 현장 행정 서비스입니다. 4년 동안 이 버스를 통해 6천여 명이 취업했다는데요. 이솔립 기자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어디에나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지정된 장소까지 찾아오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취업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버스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청장년과 고령, 경력단절 여성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용객은 약 30여 명. 구직자는 조건을 설명하며 회사를 찾고 구인업체 인사 담당자들과 현장에서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구직시천을 한 이후에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어요. 이런 좋은 자리가 있으니 한번 면접을 봐보는 거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고 지난 2012년부터 4년간 5만 3천여 명의 일자리 상담을 했고 취업률은 43%에 달합니다. 특히 2012년 680여 명의 취업 인원이 2013년 2배 가까이 뛴 데 이어 작년에는 2,300여 명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업체를 섭외하고요. 그 섭외한 업체의 수요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취업 희망자들을 선발해서 좋은 반응에 힘입어 내년에는 한 대 더 증설해 남부 중심으로 운행하던 버스를 북부 지역에 배치합니다. 또 전통시장이나 지역축제 등으로 방문 장소를 확대하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방방곡곡을 누비는 일자리 버스가 취업난을 겪는 구직자와 구인난을 호소하는 기업 모두의 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림입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여주시에 만들어집니다.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자연과 치유, 오락을 결합한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약 60마리의 유기견들이 살고 있는 도우미견 나눔센터. 5살 이하의 안락사 대상인 유기견들을 각 시군의 보호소에서 데려와 장애인들의 도우미견으로 훈련시킵니다. 새 주인을 찾아주는 것도 이곳의 일. 얼마 전에 저희가 한 13년 정도 키우던 강아지를 보냈어요. 그래갖고 장례식처럼 보내줬고요. 그래서 적적해서 인터넷을 뒤져서 하다 보니까 얘가 반려견을 또 이제 키우려고 해서 이런 일이 왔어요. 경기도가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만들어 유기견 보호소에 앞장섭니다. 현존하는 도우미견 나눔센터에서 모든 유기견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 유기견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중에서 5살 이하인 아이들도 굉장히 사실 많은데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게 평균 한 100마리 이하 정도밖에 안 되니까.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아울렛 근처인 여주시상고동 1원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보호구역과 연계산업 클러스터 구역 그리고 리조트형 관광구역 총 3개 구역으로 나눠집니다. 유기견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유기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양받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 반려동물 보호구역에서는 보호시설과 동물병원 등이 들어서고 연계산업 클러스터 구역에는 애견숍이나 애견학교를 구성. 리조트형 관광구역에는 애견 캠핑장이나 힐링 리조트, 둘레길 등이 조성됩니다. 경기도는 올해까지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완료. 이르면 2018년 10월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완공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는 취업을 이유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입국 시 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따라 취업을 빙자해 입국해 병원 진료 후 건강보험만 이용하고 돌아가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이제는 3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행복주택에 대한 정책 홍보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특히 행복주택의 주 정책 대상인 청년층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정책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웹툰과 포토툰, UCC 등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홍보하며 접수는 오는 23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4세 이하의 늦깎이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청소년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거나 운전사에게 학생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경남도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김해시, 인제대학교, 민간 컨소시엄 기관과 함께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지원 협약을 지난달 23일 체결했습니다. 대학창조 일자리센터는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종합적인 취업,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기도가 오는 5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시흥 목감 A4 블록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공급 유형은 10년 공공임대 8세대이며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북 영주의 한 기업체가 지난 추석을 맞아 저소득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과 물품을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습니다. 사회봉사 동아리 신도리코 장학회는 매년 경북 북부 권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부 물품은 안동과 영주, 의성, 봉화, 예천 지역의 저소득 다문화 가정 7세대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업무를 위해 사무실에서도 끊임없는 체력 관리, 야근하는 직원을 챙겨주고 고객을 위해 박스 포장까지 직접 하는 열정적인 30세 여성 CEO NSOA. 수십 년 직장 생활에서 비롯된 노하우와 나이만큼 풍부한 인생 경험이 무기인 만능 70세 로버트 드니오를 인턴으로 채용하게 되는데, 일과 사랑에 대한 여성 판타지를 담아내면서 현실 감각을 유지하는 영화 인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인턴 연기를 했던 애네서웨이가 사장이 되고, 고령의 인턴 로버트 드니로의 연기력 또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홍역과 태풍으로 두 아들을 잃은 큰댁 마기는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작은댁 춘희를 집안으로 들이게 됩니다. 둘은 모녀인 듯 자매인 듯 친구인 듯한 애매한 관계를 46년간이나 유지하며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 감독은 과장하지 않고 두 할머니의 일상을 차분히 관찰한 영화 춘희 마기. 삶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넘어서는 어떤 보편적인 삶의 명제에 대한 절절한 울림이 관객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 여자의 인생을 재치 있게 그려낸 연극 키 큰 새 여자가 명동예술극장 무대에 오릅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장애인 휠체어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한 분단과 고통, 그리고 2~3의 아픔을 안고 고단한 삶을 살아온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그린 창작 뮤지컬 서울 1983이 서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공연장에는 장애인 휠체어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7080 추억의 낭만 콘서트가 세종대 대양홀에서 콘서트를 갖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50% 할인 혜택이 있으며 장애인 휠체어석이 마련돼 있습니다. 10월의 문턱에서 가을볕의 따가움도 한 발 뒤로 물러나나 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찬바람이 불 정도로 가을의 한가운데 와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기인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